안녕하세요. 주식조아입니다. 오늘은 주식에 투자하는 상반된 두 가지 방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배당주에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고, 테마나 작전, 또 회사의 가치나, 이제, 많은 분들이 많은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러한 투자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한 방식으로 분류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은, 제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두 개를 가지고, 이제 크게, 첫 번째는 비싼 주식을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이러한 투자 방법과, 두 번째는 싼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그런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카카오가 되겠습니다. 카카오는 제가 이제 20주를 보유하고 있고, 매입 금액은 한 600만원 정도가 됩니다. 평가 금액은 지금 한 1000만원 정도가 되고요. 카카오가 대표적으로 이제 비싼 주식을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그런 주식의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투자 포인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이제 다른 종목인데요. 이제 한국 수출 포장이라는 종목이고, 이제 이러한 제가 지금 보시면 보유 수량은 610주가 되겠고요. 매입 금액은 지금 1100만원 정도가 이제 매입을 해서 평가 금액은 15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6% 정도 이제가 되게 수익을 보고 있는데요. 이런 한국 수출 포장에 이제 투자하는 방법이 싼 주식을 싸게 사서 싼 가격보다는 비싸게 파는 그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어떤 회사의 성장성이나 어떤 회사의 제가 투자하게 대한 그런 포인트를 얘기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이제 아주 간략하게 과연 어떤 투자 방법이 두 가지 상반된 투자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투자 이런 포인트는 좀 얘기하지 않고, 이제 한국 수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아실 거기 때문에 따로 언급을 하지 않고, 이제 간략하게 한국 수출 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국 수출 포장은 그냥 간략하게 저희가 이제 쿠팡이나 이런 데서 물건을 구매했을 때 마켓컬리나 어디가 됐던 이제 물건을 구매하면 택배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택배 상자나 골판지 상자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쿠팡이나 이런 데서 쿠팡이 상장을 하면서 이제 관련주로 저는 이제 분류가 되는지 이런지는 크게 관심은 없거든요. 왜냐면 이제 제가 이제 한국 수출 포장에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자하게 된 거는 그런 쿠팡 관련주라 투자를 한 건 아니고, 물론 이제 쿠팡이 될 수도 있죠. 이제 3년 정도 2년 정도 전부터 이런 이제 온라인 택배나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런 택배 시장이 많이 이제 증가를 하고, 이제 이런 골판지나 택배 상자 수요에 대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증가할 거다라는 관점으로 이제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회사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싸다 비싸다 얘기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리면, 먼저 카카오입니다. 이제 카카오가 제가 여러분들께 비싼 주식을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이런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왼쪽에 투자 정보에 보시면 이제 시가총액이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대충 이제 45조가 됩니다. 시가총액을 보시면 45조가 되고요. 오른쪽 사진에 보시면 제가 노란색으로 2020년 12월,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대충 4,500억, 당기순이익으로 보면 5천억 정도, 4,800억 정도니까, 이제 계산하기 쉽게 이제 5천억 정도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시가총액이 45조인데, 이제 영업이익은 55천억 정도가 되죠.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카카오를 이제 만약에 그냥 카카오를 통째로 사버린다라고 감안을 하게 되면, 시가총액이 45조고 이제 영업이익이나 이런 이익 같은 게 5천억이니까 이제 90배죠. 5천억에 9배면 이제 4.5조가 되는 거고, 이제 90배가 되면은 이제 시가총액은
이제 45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카카오는 우리가 만약에 원래 사실은 뭐 이런 건 EPS나 PER이나 BPS나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궁금하시면 제 유튜브 영상에서 뭐 EPS나 BPS, PER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아주 간략하게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영업이익의 몇 배인가, 뭐 어차피 시가총액이 그 회사의 주가를 나타내는 것이니까요. 보면은 카카오는 한 해 버는 영업이익의 90배 정도는 줘야지 이 회사를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한국수출포장입니다. 한국수출포장 같은 게 이제 싼 주식을 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뭐 이런 관점으로 보겠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시가총액이 대략 1000억입니다. 1000억이고 이제 네이버에서 제가 이제 연간 실적을 떠왔는데 2020년 12월에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칸이 비어 있죠. 근데 이제 2020년 뭐 3월, 6월, 9월 실적과 뭐 그냥 뭐 4분기 2020년 12월 실적은 작년과 2019년 12월과 비슷하다고 가정을 하면 53, 46, 40, 17을 더하면 뭐 대충 한 180억, 150억, 160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것도 그냥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뭐 150억이라고 해도 한 6, 7 정도죠.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이제 100억, 1000억이니까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냥 200억이라고, 아까 전에 카카오도 그냥 좀 올렸지 않습니까? 이제 계산하기 쉽기 위해서 영업이익이 지금 한 200억 정도가 된다고 보면 회사가 시가총액이 몇 배인 거죠? 200억에 시가총액이 이제 1000억이니까 200 곱하기 5 하면 1000억이 되겠죠. 그러면은 한 해 버는 영업이익에 이제 5배면 이 회사를 통째로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최근 연간 실적을 보시면 2018년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231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 12월 같은 경우도 193억이 났었죠. 그러니까 오히려 올해는 조금 떨어진 실적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2020년 12월 성적을 봐야겠지만 요렇게 해서 이제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카카오 같은 경우는 한 해 버는 영업이익에 이제 회사를 살려면 이제 그 90배 거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해 버는 돈에 90배를 해야 이 회사를 살 수 있는 거고, 이제 한국수출포장은 딱 여러분이 보셔도 한 해에 200억씩 버는데 시가총액이 1000억이니까, 시가총액이라는 말은 제가 이제 이 회사를 만약에 이제 통으로 살려면 이 정도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니까요. 근데 뭐 물론 이제 실제로 제가 한국수출포장을 살라고 했을 때 1000억에는 사지 못합니다. 물론 이제 이런 회사들은 저평가 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시가총액을 구성한 거고요. 실제로는 뭐 만약에 진짜로 회사를 매수한다고 하면 더 많은 값을 주어야겠죠. 하지만 어쨌든 그냥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카카오는 한 해 버는 영업이익의 90배, 한국수출포장은 이제 5배가 거래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한국수출포장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싸게 살 수 있습니다. 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한국수출포장 같은 경우 회사를 제가 이제 1000억에 매수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냥 M&A 관점으로 봤을 때 뭐 이걸 회사에 1000억을 이 회사에 주고 산다고 하면은 이 회사의 지분을 전부 인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죠. 만약에 이제 제가 만약에 뭐 이 대주주보다 많이 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1000억이 아니라 반 정도, 뭐 한 500억 정도를 들여서 이 회사의 지분을 만약에 물론 그렇게 되긴 힘들겠지만 이렇게 인수를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500억이죠. 500억이 투입이 된 거죠. 그럼 이제 500억이 투입이 돼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 회사를 인수한 다음에 뭐 좀 안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해서 제가 이 회사가 이제 영업이익 버는 돈을 전부 다 이제 배당으로 다 이제 때린다고 했을 때 1년에 영업이익이 200억씩 나니까 뭐 200억씩 만약에 배당을 그냥 이제 다 준다고 가정하면 저는 이제 500억 들여서 한 2년이면은 배당 가져가면은 거의 투자금을 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로 뭐 물론 이건 제가 이제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뭐 되게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상황을 가정했지만 뭐 요런 정도로 회사가 참 싸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뭐 이런 성장주 투자냐, 이렇게 카카오가 되겠죠. 이제 가치주 투자냐, 뭐
뭐 분류에 따라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제 한국 수출 포장은 저는 요렇게 두 가지로 보는데요. 만약에 이제 어느 한쪽이 좋고 어느 한쪽이 나쁘다고 하면은 뭐 제가 둘 다 투자를 하지 않았겠죠. 예를 들어서 성장주 투자가 좋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카카오만 했을 거고, 가치주 투자가 더 좋다라고 하면은 한국 수출 포장만 했겠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 보유 주식을 보여드린 이유는 뭐 둘 다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투자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투자 방법이 우위에 있다 이렇다기보다도 그냥 저는 뭐 두 가지 방법 다 어차피 어떤 주식 투자라는 게 뭐 방법이 크게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솔직히 요새는 주식 투자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뭐 투자의 방법에 대해서 되게 이분법적인 사고를 많이 가지고 계신 것도 같습니다. 뭐 성장주 투자는 너무 하면 안 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언택트나 뭐 2차 전지나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올랐다. 뭐 테슬라나 이런 게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 건 하면 안 된다. 또는 이제 어떤 분들은 뭐 그런 게 정말 투자를 하는 거고 이제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되는 거다. 전통적인 가치주 투자 뭐 예를 들어서 뭐 싸다고 사서 뭐 그냥 뭐 기다려도 절대 오르지도 않고 소외되고 이런 두 가지 투자가 뭐 잘못됐다라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제 포트폴리오에는 골고루가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꼭 성장주 투자, 가치주 투자로 나뉘지 않는 여러 가지 뭐 주식 투자의 방법들이 있고 저는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장주 투자는 성장성에 집중하는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가치주 투자는 회사의 현재 가치가 어떤가 그리고 이제 회사의 현재 가치가 어떤데 회사에서 시장에서의 회사의 이런 가치 평가는가 이제 다를 때 갭이 발생할 때 그 차익에 대한 거래를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장주 투자는 미래에 쌀 주식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으로는 뭐 90배에 해당할 정도로 한 해 영업이익의 90배를 줘야 될 정도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거는 근데 지금 그렇다는 얘기죠. 나중에 영업이익이 카카오의 영업이익이 1조가 되고 2조가 되고 하면은 지금 그 90배였던 게 뭐 40배, 뭐 20배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한마디로 미래에 싸게 될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이고 한국 수출 포장은 뭐 누가 봐도 뭐 회사 1000억이면 사는데 한 해 200억씩 버니까 현재에 싼 주식이죠. 현재에 싼 주식이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장주 투자이던 가치주 투자이던 그 어느 투자 방법이 됐건 미래 또는 현재의 어느 시점의 가격이 회사의 실제 가치보다는 싸게 되는 상황이 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투자를 해서 돈을 벌실 수 있으니까요. 이제 투자를 하시면서 이러한 것들을 참고하셔서 투자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